Namsion Contents La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파이널 컷에서 쓸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인 커맨드 포스트에서 추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 사용자분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 몇 가지를 제가 골라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Namsion Contents Lab. 자, 커맨드 포스트는 제가 지금까지 두 번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설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총 4가지의 기능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커맨드 포스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기능을 다 우리가 쓸 수는 없고, 내가 활용하는 그 기능만 잘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가지 기능을 추려서 왔는데요. 첫 번째 기능으로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널 컷 자체에 여기 보기에서 타이틀 동작 안전 영역 보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런 가이드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설정으로 오버레이 설정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사실 이것만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파이널 컷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이 가이드라인이 좀 너무 단순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좀 커스텀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은데요. 커맨드 포스트에서 가능합니다. 네, 여기 확장자에서 커맨드 포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뷰어에서 오버레이가 있거든요. 오버레이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모양 말고 다른 모양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해주고, 이렇게 활성화하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커스텀을 해가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끌 때에는 뷰어에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리셋 오버레이 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지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 말고 바둑판 가이드라인도 있거든요. 커맨드 포스트에서 오버레이로 들어간 다음에 그리드 오버레이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가이드라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맞춰놓고 커스텀 해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버레이에서 여기 레터박스 오버레이가 있거든요. 요거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런 그 영상에 레터박스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터박스를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대략적인 이 레터박스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능은 이동형 마커 기능입니다. 자, 파이널 컷에서 단축키 M을 눌러가지고 이런 마커를 넣는데, 이 마커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커를 넣어주는데, 파이널 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마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동이 안 됩니다. 마우스로 잡고 이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마커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면은 기존에 있는 마커를 지우고 다시 이쪽에 마커를 잡아가지고 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맨드 포스트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 마커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약간의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커맨드 포스트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여기 세팅 안에 프리퍼런스가 있고 여기에서 세팅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환경 설정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파이널 컷 프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밑쪽에 무버블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인터넷 창이 뜨는데, 여기 밑에 활성화할 수 있는 터미널 명령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비활성화하는 터미널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활성화하는 터미널 명령어를 전체를 블럭 지정한 다음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들어가 줄게요. 터미널 앱을 실행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암호를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터미널은 이제 종료를 하시고 이제 파이널 컷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커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마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터미널 명령어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파이널 컷을 껐다가 다시 실행을 해주면은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마커를 이동할 수가 있고, 마커를 지울 때에도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삭제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바로 빈 공간에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방법으로 마커를 지울 때에도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 마우스 휠로 타임라인을 이제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것도 커맨드 포스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세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이널 컷 프로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기본 항목 밑에 여기에 타임라인 줌밍을 마우스 스크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를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단축키가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니까 옵션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보통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파이널 컷에서 줌인하고 줌아웃 할 때 단축키로 커맨드 더하기, 커맨드 플러스, 그리고 이제 축소를 할 때에는 커맨드 빼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커맨드 더하기 그리고 커맨드 빼기 같은 경우에는 양손이 필요하고 내가 한창 작업을 할 때 다시 이 키보드 쪽으로 손이 가야 되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이 줌인하고 줌아웃을 많이 우리가 좀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커맨드 포스트에 있는 이 기능을 적용을 해주면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줌인하고 줌아웃하고 마우스 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손이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에 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작업의 어떤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적응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요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요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요, 자주 쓰는 기능을 우리가 이 커맨드 포스트에 있는 HUD에 등록을 해두고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커맨드 포스트에서 여기 밑에 있는 HUD를 활성화해 줘야 됩니다. 자,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파이널 컷 영상 편집 창 위에 항상 유지되는 윈도우로 이 HUD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전문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버튼 창입니다. 이 버튼 하나하나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등록해두고 클릭 한 번만으로 자동화 해가지고 빨리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네, 요 HUD 창 자체는 항상 이 창 위에 설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약간 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좀 옮겨 놓고요. 미리 보기 창이 안 가려지게끔. 그리고 여기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이렇게 기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개짜리가 있고 12개짜리가 있고 24개짜리가 있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이렇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등록하고 여기도 따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액션을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입력하는 걸 눌러가지고, 자, 여기에 위에 보시면은 미디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소리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관련, 그리고 트랜지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폰트를 좀 입력해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단축키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텍스트 자막 템플릿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든 브이로그 타이틀 모션5에서 만든 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은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원래는 이 기능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막 같은 걸 넣을 때 카테고리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여러 군데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은 좀 찾기가 어려워지고 템플릿이 많으면은 원하는 걸 찾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타임라인 그 플레이 헤드를 옮겨 놓은 다음에 등록된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자막도 넣고 음악 조절도 넣고 뭐 트랜지션도 넣고 해가지고 원하는 걸 쫙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클릭 한 번만으로 빨리빨리 원하는 걸 찾아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편집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원하는 곳으로 간 다음에 또 클릭해가지고 원하는 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HUD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HUD 기능을 꼭 좀 활용을 하시면은 생산성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드라인 표시 기능, 그리고 이동형 마커 기능, 그리고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줌인하고 줌아웃하는 기능, 그리고 HUD 기능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접목을 해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